자, 계엄 탄핵 이후에 이 좌파들의 사법 카르텔이 이제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그야말로 이 사법부 내에서 엉망인 형태의 재판과 또 헌재 내부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놓고 졸속, 유착, 불법 의혹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요, 울산 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요, 황운하, 송철호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3년씩의 유죄를 각각 받은 황운하와 송철호, 또 징역 2년을 받은 백운우 3명이 다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무죄를 때리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유죄 의심이 들지만은 정인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 어렵다. 봐주려면 무슨 행태로든 못 봐주겠습니까? 심지어 울산시의 자료 유출 관련해서 송병기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3년인데 2심에서는 하명 수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하면서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야 또 황운하, 송철호, 백운우가 무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자, 원래 이 송철호, 황운하의 문제는 당시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하명을 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후보를 당시에 제거하기 위해서 또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백운우, 황운하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인에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황운하는 울산시청장이었고 백운우는 이 청와대의 이런 공작들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자신의 30년 직이라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수사 청탁했다라는 증거도 없다. 또 청와대에 보고된 김기현 상대 후보의 비관련 문건도 민정비서관실이 민심 동향을 살핀 것이지 김기현이 낙선을 갖다가 시키기 위한 하명 수사를 한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다.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고 최정든 증거를 갖다가 검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2심에서 추가 신문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을 변경할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증인의 진술에 있어 신빙성을 배격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런 엉터리 판결이 어디 있냐.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증인을 불러서 다시 2심 재판부가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이해가 할 수 없는 판결의 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심 재판부의 주심이 국제임금법연구회, 그래서 좌파 법관 모임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장하승 동생 펀더도 1심에 무죄를 선고했고 서지은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이렇게 기소된 안택은 검사를 1심에서 유죄를 때린 사람입니다. 이재명은요, 어제 자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냈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지금 위헌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통상 법원은 선고에 이르기 전에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헌재에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의 이 2심 담당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헌재에 제청을 하면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재명이 재판이 몇 달 동안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결론 나기 전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 2심 유죄 판결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유력하니까 결국은 지금 사법부가 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속에서 지금 사법부와 헌재에 기대어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갖다가 시간을 미루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허지부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는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어제는 또 자신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해서 자기의 이런 비리 사건보다 윤석열의 1, 2, 3 내란 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 1호 당원 즉 윤통을 이야기하겠죠. 그가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러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도가 있다. 그래서 군사 반란행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동 재판에 출두하면서 입구에서 이렇게 언론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간첩단 사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충북 동지의 사건과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있었는데 각각 1심까지 2년 5개월, 1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둘 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은 심각한 재판 지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원 간첩단 사건, 창원 일대 뭐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지금 간첩 행위를 한 부분인데요.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재판 2번 하고 지금 재판이 중단된 상태고 피고인은 구속기간이 지났어요. 다 풀려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 간접단 사건은 23개월 동안에 재판 2번 했고 원래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재판받고 있었는데 창원으로 이송을 시켜달라 해서 이송을 시킨 이후에는 10개월 동안 한 번도 재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변 변호사와 피고인의 재판 농락에 법원이 무책임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몰고 가는 형태를 보면 답을 정해놓고 또 헌재의 탄핵 인용 시간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이 탄핵 판결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인권법연구회라는 이 좌파 판사들 모임 출신인 박범계,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등이 민주당 진출을 해서 배지를 따랐죠. 그래서 이 사법의 정치와 좌파 사법 카르텔 출신인 판사들이 이제 민주당 좌파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 좌파 사법 카르텔 출신들 판사들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헌재의 재판이 마치 좌파 진영 재판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이 결과를 따르겠느냐. 지금 대한민국이요. 경찰 내에도 좌파들이 이번에 윤통 계엄 탄핵 이후 새 정체를 드러냈지요. 국수본 있는 것들 마찬가지죠. 공수처가 정체를 드러냈지요. 검찰도 정체를 드러냈지요. 판사들이 특히 지금 계엄 탄핵 이후에 마음 놓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어요. 엉망인 좌파를 위한 판결을 하고 있어요. 자, 헌재에 들어간 것들 다 판사 출신들이 헌재 재판관 되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윤통 헌재 심판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통에 대한 헌재 판결은 KTX급으로 달려가고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완행열차처럼 기어가고 있다.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을 4년째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건의 재판은 여전히 1심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에 반해 윤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 일정은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사실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일방적인 변론기를 일괄로 정해놓고 끌고 가면 윤통 변호인단이 제대로 변호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사법 카르텔에 속하는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때리려고 하고 그것도 4월 18일 직전까지 끄는 게 아니라 그보다 한 달도 더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헌재에 위헌 신청을 하면서 이재명 2심 판결은 나오지 않고 윤통의 탄핵 인용은 나와버리면 이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요, 내전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법 체계가 마비됐는데 그 나라의 국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카톡 검열이니 뭐 유튜브 검열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만 민주당 이재명 측을 비판하면요, 뭐라 그럽니까? 바로 고소고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현직 판사가요, 박근혜 이 탄핵 판결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됐는데 만약에 헌재의 판결이 또 건의를 이루면 대한민국 앞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내전밖에 없다라고 이 칼럼을 쓴 김영수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운동권 출신,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이었고 운동권 사고에 깊이 빠져든 자들이 나중에 사법고시를 쳐서 판사가 되고 그들끼리 우리 법인이 인권법 연구회를 만들고 그것들이 세를 점점 넓혀가고 마침내 문재인 때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 황운하 송철호 판결이나 지연되는 이재명이 판결이나 지난번에 이재명 위정교사 무죄 판결이나 그리고 창원 감첩담 사건 재판 지연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있고 그중에 또 더 잘 나가는 좌파 사법 카르텔 판사 멤버들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윤통 탄핵을 졸속 위착 불법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누가 수용하겠어요? 자, 좌파 사법 카르텔이 이제 드러났고 그들의 목표가 밝혀진 이상요. 윤통 헌재의 결과는요. 제가 볼 때 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뻔하다고 추측하는 대로 결론이 나면 이 나라는요. 이제 내전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